자, 이제 거기 지방직 전기 이론입니다. 우리 지방직 전기 이론인데, 지방직 시험 문제들 보시면 전기 이론은, 전기 기기는 아주 평이하게 나왔고요. 그죠? 전기 이론도 한두 문제, 익숙하지 않는 문제가 한두 문제 있긴 하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게 나온 것 같습니다. 지방직은 전기 이론하고 전기 기기, 시간도 이게 생각보다 푸는 문제가, 그죠? 제대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거의 없이 그냥 대충 해도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시간 전략을 좀 했을 것 같은 그런 시험 문제였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이상했던 게 있나요? 11번이 좀 보기가 좀 불편했고 나머지 문제들은 그렇게 그냥 힘든 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한번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그림의 회로에서 등가 컨덕턴스 GEQ가 얼만데?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컨덕턴스 G를 물어봤고요. 이게 다 주어진 게 저항이면 저항을 다시 컨덕턴스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지금은 주어진 게 컨덕턴스예요. 컨덕턴스라서 그냥 구하는 건 그렇게 힘들지 않고요. 컨덕턴스의 직렬은 저항 병렬처럼, 컨덕턴스의 병렬은 저항 직렬처럼.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직렬하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12분의 1옴 하고요. 4분의 1옴을 더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건 12분의 1 더하기 3 해가지고 12분의 4고, 그럼 이건 3분의 1이죠. 3분의 1이고, 3분의 1옴을 다시 역수를 취하면 3지멘스입니다. 그죠? 3지멘스인데, 이거 12하고 4하고 직렬이니까 병렬처럼 하면 12 더하기 4분의 12 곱하기 4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3지멘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얘하고 얘 병렬이니까 그냥 더하면 되죠. 더하면 7지멘스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는 7지멘스에 7지멘스 하니까 결국은 3.5지멘스가 되더라. 아니면 3.5모다. 모라고도 하고 지멘스라고도 하죠. 그쵸? 그래서 1번 문제는 크게 힘들지 않는 형태의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저항으로 고쳐서 다 풀면 됩니다. 저항으로 고쳐서 풀면 아까 전에도 했듯이 이거 4분의 1하고 12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다. 그럼 4분의 1하고 3분의 1의 병렬을 하면요. 병렬을 하면 이게 얼마가 나온다고요? 7분의 1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7분의 1이고, 그리고 7분의 1하고 7분의 1의 직렬이니까 7분의 2가 될 거고, 그러면 7분의 2는 저항이니까 저항의 역수는 3분의 7이다. 라고 해서 3.5다. 그래서 저항으로 놓고 풀어도 되고 그냥 그대로 풀어도 된다고 했던 기본 문제입니다. 그죠? 국가직 모의고사 아니면 지방직 모의고사 둘 중에 하나는 이런 걸 풀어봤는데 어디서 풀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그림의 회로에서 저항 1옴에 흐르는 전류 I는 얼마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 이거 그냥 노드 방에서 쓰든지 중첩을 쓰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럼 중첩을 쓰면요. 이 개방하고 중첩을 쓰면 요것만 있을 때 3V에 이 개방이니까 이거 3옴에 3V 그러면 1A다. 그래서 전압원 때문에 여기 1A다. 그럼 이거 단락하고 여기 3A가 이렇게 들어오면 저항비가 2대1이다. 그럼 전류비는 1대2다. 그럼 여기에 2A가 흐르니까 이것 때문에는 3V. 이것 때문에는 이 전압원 때문에는 1A, 전류원 때문에는 2A 해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3A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고요. 이 3A가 맞는지 검산을 하려면요. 검사는 그냥 3A 그러면 여기 3V네. 그럼 3V면 3에 3이니까 이쪽에 전류 0이다. 그럼 여기에 3이 들어오면 여기 3이 흐를 거다. 맞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죠? 자, 이 문제는요, 아주 기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전류하고 폐경로 L이 주어졌을 때, 이게 앙페르의 주의 법칙에 의한 H의 DL이죠. H의 DL은 결론은 내부 이 폐곡선을 통과하는, 그 폐곡선의 단면을 통과하는 총 전류량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에 폐곡선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폐곡선을 따라서 주회를 하면요. 이 면을 통과하는 총 전류량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전류가 10A가 흘러 나오네요. 그죠? 그러면 답은 흘러 나오니까 10 해가지고 이게 하면 안 되고요. 항상 폐곡선을 가지고 잡으면 폐곡선의 경로에 맞춰서 이렇게 돌리면
들어가는 방향이 기본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곡선을 만일에 이 문제에서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렇게 잡아놓으면 이렇게 배곡선을 잡으니까 이건 나오는 전류가 기본이네. 그러면 10A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이건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건 배곡선을 따라서 흐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전류는 들어가는 방향이 기본 방향인데 지금 나온다고 했으니까 나오는 전류, 들어가는 전류가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나오는 게 10이니까 얘는 전류는 마이너스 10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정상이죠. 그죠? RL 직렬내로에 T = 0에서 일정 크기의 직류 전압을 인가하였다. 이렇게 돼 있다가 T = 0에서 일정 크기의 직류 전압을 인가하였다. 이때 저항과 인덕턴스의 전압 전류의 파형 중에서 T가 0보다 큰 이후에 그림과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거 돼가지고 우리가 요거 맨날 그려봤던 그림입니다. ILT, 코일은 전류 연속이니까 이런 거고, 그러면 VRT, 저항양단의 전압은 ILT의 R이니까 R이 상수가 되니까요. ILT하고 IL은 무조건 VRT하고 IL은요 전압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 파형 모양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VLT 이렇게 있죠, 그죠? 그러면 이건 코일은 전류 연속이니까 T = 0에서 스위치를 탁 닫으면 전류가 처음에 흐르지 않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다. 그러면 VRT도 당연히 똑같은 모양이 되니까 이렇게 될 거다. 그리고 이거하고 이거 더하면 0이 E가 돼야 되니까 VLT는 이런 모양이 될 거다. 라는, 이건 맨날 그려봤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려봤던 그림이고, 그러면 이건 제일 저기에 있는 밑에 그림이죠, 그죠? 그래서 VLT다. 그래서 인덕터 L의 전압 파형이다. 저항의 전류하고 코일의 전류, 이건 둘 다 같은 겁니다. 이겁니다. 여기 IL은 I죠, 그죠? 직렬이니까 I 일정이니까, 그죠? 이건 문제를 왜 이렇게 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림과 같이 내부장이 1ohm을 갖는 12V 직류 전압원이 5ohm의 저항 RL에 연결되어 있다. 저항 RL에 소비되는 전력은 하니까 여기 5ohm에 1ohm, 6ohm에 12V니까 흐르는 전류는 2A. 그러면 PL은 얼마요? I제곱 R 에서 계산하면 20W인가요? 평행삼상 교류회로의 전압과 전류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그래서 문제가 일반적인 형태가 꽤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요. 그래서 시간이 소비될 만한 문제가 많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뭐 이렇게 시간 분배는 잘 됐던 그런 시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득점이 많았던 시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컷이 생각보다 높아질 것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평행삼상회로에서의 전압과 전류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것인데, 평행삼상 델타 결선의 전원에서 순간전압의 크기는 상전압의 크기의 루트 3배다 라고 되어 있는데, 델타 결선 그죠? 순간전압의 크기는 상전압의 크기하고 같다. 그러니까 틀렸고요, 그죠? 평행삼상 델타 결선의 부하의 선전류는요, 선전류 크기는 상전류의 크기하고 같다 라고 했는데, 이 선전류하고 상전류는 상전류보다 선전류가 루트 3배 크죠. Y결선일 때는요, Y결선에서는 전압에서 순간전압의 크기는 상전압의 크기, 상전압은 이건데 순간전압은 이거니까 루트 3배 크다. 평행 Y결선에서 선전류의 크기는 상전류의 크기하고 같죠, 그죠? 같다 라고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그림의 회로에서 전압 VT하고 전류 IT의 라플라스 관계식은요 라고 했는데, 뭐 이거 전류 I를 물어봤고, 라플라스 변환 회로는 VS는요, VI는 그냥 V라고 할까요? V는 R이고 이건 SC분의 1이죠. 그러면 I는요 R 플러스 SC분의 1분의 V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고, 그럼 V를 밖으로 뽑았고 위아래로 SC 곱하면요 SCR 더하기
1분의 SC의 A는 I다. 그냥 가장 기본 문제니까 알아서 보시고, 그죠? 그림의 회로에서 역률이 루트 2분의 1이 되는 거. 코사인 세타가 루트 2분의 1이 된다는 말은 우리가 뭐야? 임피던스 Z가 R 플러스 JX였어. R하고 X가 크기가 같으면 이 R 플러스 J의 R이 되고, 그럼 크기는 R 루트 2이고 위상은 45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때 이 위상이 45도가 될 때 코사인 45도는 루트 2분의 1이다. 이걸 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역률이 루트 2분의 1이다라는 걸 딱 듣자마자, 이 문제는 R하고 X의 크기가 같을 때 이 조건을 질문하는구나 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오메가가 여기 주어져 있는 게, 그죠? 100파이네, 그죠? 오메가가 100파일 때 R 구하고 그러면 XL하고 계산해서 하면 된다. 그럼 이거 R 합성하면 5ohm이고 5ohm 증이라니까 10ohm이네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문제에서는 R이 10ohm이니까 그러면 XL도 오메가 L인데 이게 10이다. 그러면 L은 얼만데 라고 하면 오메가 분의 10이다. 오메가가 지금 100파이니까 100파이 분의 10. 그래서 그냥 10파이 분의 1이다 라는 그런 형태로 문제가 만들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가 참 단순해요. 그죠? 이번 전기 이론 문제는 그냥 단순한 형태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림 RC 직렬 회로에서 200V의 교류 전압 VS를 인가하였더니 회로에 40A의 전류가 흘렀다. 그래서 교류 200V를 걸었더니 전류가 40A가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임피던스는 5다. 그리고 5는 R 플러스 J XC죠. 그죠? 마이너스 J XC. 근데 R이 3이라고 했어요. 3일 경우에 회로에서의 용량성 리액턴스는 얼마다? 4다. 크기가 5가 나오는 것은 3, 4, 5 삼각형이죠. 그래서 3, 4, 5 삼각형의 기본을 나타내는 거니까 역시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림 A의 회로를 그림 B의 태분한 등가 회로로 변환했을 때 태분한 등가 전압 VTH하고 부하장 RL의 최대 전력이 소비되기 위한 RL 값을 구하라. 이거 부하네요. 그죠? 그럼 여기서 들여다본 태분한 등가 전압. 그럼 VOC를 먼저 구하면 개방시키고 이 양단 전압은 여기 전압이다. 2 더하기 2분의 2에 10V 하니까 5V다. 그 다음에 RTH는요. 여기서 들여다본 저항이다. 1ohm에다가 2ohm 병렬하면 1ohm이다. 그러면 합성하면 2ohm이다. 그래서 VTH 5V고 RTH는 2ohm이다. 그러면 RL의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만족하는 저항은 2ohm이다. 뭐 이런 것들.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 관련된 기본 내용이죠. 그죠? 그림은 t=0에서 1초 간격으로 스위치가 닫히고 열림을 반복하는 RL 회로이다. 이때 인덕트에 흐르는 전류 파형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스위치가 열려 있으면요, 당연히 전류가 처음에는 안 흘러요. 근데 스위치가 탁 닫으면 이 전압에 의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래서 RL 시정수니까 이렇게 위로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1초 동안 올라갔습니다. 1초 동안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탁 닫았어요. 닫아버리면, 열어버립니다. 열어버리면 좀 전에 분명히 여기 전류가 흘렀거든요. 그 전류 연속이다 보니까 이게 요렇게 전류가 이제 흘러요. 그러니까 계속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전류가 흐르는데 이 RL의 그 시정수에 맞춰가지고요. R분의 L이죠.
R분의 L이니까 시정수에 맞춰서 쭉 떨어져요. 근데 이게 지금 그림에서는 이까지 올라간 것만큼 떨어진다고 하는데 사실은 올라간 것만큼 떨어지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R분의 L이 시정수가 1초잖아요. 그죠? 1초니까 이게 다 떨어진다라는 것은 좀 그래요. 처음이야 이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스위치가 다시 닫혀버리면 이건 분명히 전류가 약해졌으니까 이 전압에 의해서 다시 이 전류가 다시 이렇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요. 그리고 이게 시정수에 맞춰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0에서 시작하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면 이제 평균 전압이 한 이 정도 된 형태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양이 될 건데 이 문제에서는 파형이 처음에 다 0까지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돼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 좀 불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다라는 것 정도는 봐주시고요. 12번입니다. RC 직렬 회로에서 교류전압 VS가 40V가 인가될 때 회로의 역률과 유효 전력은 각각 어떻게 되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RC 직렬 회로에서 VS의 40V가 공급됐다. 저항이 지금 이제 몇 옴이고요? 10옴이고 이게 16.4입니다. 그럼 전체 임피던스는 얼마고요?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j 16.3. 임피던스의 크기는요 20이고 위상은 마이너스 60도다. 자, 이때 회로에서의 역률은요, 역률은 코사인 60이죠. 코사인 마이너스 60이든 60이든 상관없잖아요. 그죠? 60이고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역률은 50%다. 그리고 유효 전력은요, 저항이 25Ω이고 전압이 40V니까 흐르는 전류는 얼마요? 20A. 2A. 20분의 40. 그래서 저는 무조건 I제곱 R을 해요. 그래서 P는 I제곱 R. 그러니까 2의 제곱, 2의 제곱은 4고, R이 10. 해서 40W. 그래서 이런 형태다. 물론 VI 코사인 세타 하면 됩니다. VI 코사인 세타라고 해가지고 I를 계산을 하면 I는 20에 마이너스 60는 40. 그러니까 2에 60. 그러면 이게 VI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이건 40. 2분의 1. 그래서 40W.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걸 잘 안 쓰고 이런 저항 RL 회로가 있으면 무조건 I 구해서 I제곱 R 하면 유효전력, I제곱 X 하면 무효전력, I제곱 Z 하면 비상전력, 복소전력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복소전력을 구하더라. 그리고 이 말에서 이 교류전압 40V는 무조건 실효값이죠. 아무 말 없이 교류전압은 실효값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그림과 같이 RLC 직렬 회로에서 교류전압 V가 100 sin 오메가 t를 인가했을 때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얻을 수 있는 전류의 최대값. 주파수를 변화시켜가지고 얻을 수 있는 전류의 최대 형태는 무조건 공진. 그럼 공진이 되니까 XL, XC 없는 거고 이건 R만의 회로가 되는 거고. 그러면 R이 지금 이제 20. 전압이 100 sin입니다. 그러면 전류 IT의 최대값은요? IT max는 얼마요? 20분의 100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니까 전류의 최대값은 5가 되더라. 이게 제가 혼자서 풀어가지고 역시 답을 잘못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있으면 안 될 건데 확인을 잘 안 해서가지고 문제입니다. 자, 알아서 좀 혹시 답이 잘못돼도 이야기를 해도 뭐 그러려니 하고 좀 봐주세요.
그림의 회로에서 합성 인덕턴스 L0하고 각각의 인덕트에 인가되는 진압 V1, V2, V3는 얼마인가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는요, 사실 V2하고 V3는 무조건 같아야 되고, 그죠? 코일 값이 큰 쪽이 진압이 좀 더 많이 걸릴 거니까, 이건 8, 여기는 작은 거니까 이쪽은 작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안 풀어도요, 좀 틀렸잖아요. V2하고 V3가 틀렸으니까 틀렸고, 이거하고 이거 중에서, 이쪽이 좀 작을 거니까 답은 4번. 뭐, 이렇게 푸는 형태가, 제일 편했던 것 같아요. 편했던 것 같고, 물론, 이제 풀면 당연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래도 뭐, 보기만 딱 보고 답이 나오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V2하고 V3는 무조건 같아야 되고, 코일에 뭐는 없으면요, 상호 인덕턴스 M이 없으면 코일 처리는 저항 처리한다 라고 하니까 10V에 L이고 이건 8mm고요 3하고 6하고 병렬이니까 2mm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10V니까 여기는 2V, 여기는 8V. 그리고 총 LT는 얼마고요? 8하고 2하고 직렬이니까 10mm. 그래서 LT는 10mm고요. 10mm고 여기는 8V, 2V, 2V. 뭐 이런 형태가 된다. 자, 그림과 같이 진공 중에 두 무한도체 AB가 1m 간격으로 이렇게 평행하게 놓여 있고 각 도선에서 2A하고 3A의 전류가 흐른다. 여기 2A가 흐르고 여기 3A의 전류가 흐른다. 이때 합성 자개가 0이 되는 지점의 P와 도체 A 도체하고의 간격인 EX 값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건 우리가 무한정 직선 도선에서 거리가 R만큼 떨어진 점에서 자기장이 세기 H 구하는 공식은 2파이 필론제로 2파이 R분의 I다. 방향은요 A파이 방향인 거예요. 회전 방향이죠. 그래서 회전 방향이니까 이 도선의 전류는 위로 흐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회전 방향이니까 들어가는 방향이에요. 근데 이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얘는 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분명히 하나는 들어가는 방향이고 하나는 나오는 방향이니까 이 그림만 적절하게 조절하면 들어가는 세기하고 나오는 세기를 같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같게 되면 합성 자개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합성 자개가 0이 되는 지점 하면 이건 이게 자기장의 세기가 크기가 같고 방향은 지금 반대니까 크기가 같으면 되는구나 라는 건 됐고요. 그러면 이제 이때 첫 번째는요 H1이라고 하면 H1은 2파이 R1분의 I, 내 I가 3이죠. I1. 그래서 이게 2파이 R1분의 3. 이거 아니네요. 그 다음에 H2는요. 2파이 R2분의 I2인데, 이건 2파이 R2분의 2. 이건 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이때 이 두 값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는 얘가 되니까 2파이는 없어지니까 R1분의 2는 R2분의 3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같아지려면 R1 대 R2도 2대 3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R1 대 R2B가 2대 3이구나 라는 것만 알면 될 거고, 그러면 R1은 뭔데? 라고 하면 여기서 X점까지 그리잖아요. 그죠? R2는 여기서 이 점 X점에서 이 선까지 그리, 이게 R2인데 이게 2대 3인 거예요. 그러면 총 1m를 2대 3 5등분으로 내요. 안 되네.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라고 하면 이렇게 5등분 내가지고요. 5등분 내가지고 이쪽에 2개 주고 이쪽에 3개 주면 되니까 이게 전체가 1m니까 여기는 0.4, 이건 0.6. 이렇게 하면 수식을 안 써도 그냥 비율 잘 보면 답은 나와요. 제가 뭐 풀이를 많이 해서 그렇지 사실은 딱 보자마자 자기장은 전류에 비례하는데, 그리고 거리에는 반비례하는데, 근데 이게 같으려면 여기 전류가 2니까 거리도 2가 돼야 되고 전류가 3이니까 거리가 3이 되면 되겠구나. 그럼 거리 B가 2대 3이네 바로 나오니까 답은 쉽게 나오는 거죠. 자, 그림의 YY 결선의 평행 삼상회로에서 각 상의 공급 전력이 100W고요.
역률이 0.5 디진 역률입니다. 그래서 디진 역률일 때 이때 부하 임피던스는 얼마인가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상전력이 이렇게 주어져 있잖아요. 역률이 이거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이 뭐 그냥 값으로서 정리를 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각 상의 임피던스를 물어봤고 각 상전력이 나와 있으니까 이 하나의 회로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의 회로만 보면 되니까 얘는 200에 ZP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200에 지금 이제 0도, 뭐, 이건 크게 의미는 없고, 그죠? 이건 ZP를 지금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ZP가 얼만데? 라고 하는데, 이때 역률이 0.5래요. 그러면 ZP의 역률은 0.5다. 라고 지상 역률이에요. 그래서 임피던스 Z는 R 플러스 J XL 꼴이고요. 크기는 Z의 크기가 되는데, 위상은 이게 0.5니까 60도가 되나요? 코사인 60이 2분의 1이니까. 그래서 이게 Z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Z의 위상은 60도가 될 거다라는 것 정도는 아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기는요. 크기는 이게 전력을 주어져 있으니까 VI 코사인 세타죠. P는 VI 코사인 세타. 네, 이게 지금 이제 얼마요? 100. 이건 200.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낼 때 제가 순간 당황했던 게 여기에 페이지가 그냥 아무렇게나 적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무렇게 적혀 있는 페이지는 사실 최대값 페이지가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시료값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 나올 때 전력과 나오는 페이지는 거의 대부분 시료값 페이지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처음에 탁 보자마자 이거 시료값이면 어떻게 하지? 라고 했는데 다행히 루트 2에 관련된 내용이 없더라고요. 없으니까 그냥 푸는 데는 지장이 없겠구나 라고 하고 그냥 풀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시료값입니다. 시료값이니까 이거 곱하기 i는 뭔지 모르고요.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이죠. 그죠? 2분의 1이니까 i가 1A네. 그러면 전압을 200V 걸었는데 전류가 1A가 흘러간단 말은 저항의 크기는 200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항의 크기는 200이니까 이건 200에 60도인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이게 처음부터 60도였다. 라고 하면 얘 답은 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답은 어떻게 되죠? 이게 200에 처음에 0도가 아니라 60도였다라고 해도 임피던스의 위상은 똑같아요. 200에 60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전류의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고 전류하고 전압의 위상 차가 이 60도하고 관련된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게 0도면요. 0도면 얘는 전류는 마이너스 60도인 거예요. 근데 이게 60도면 이 전류가 0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는 항상 60도니까 지금 임피던스를 물어봤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무조건 위상이 60도가 답입니다. 60도지 이 전압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피던스가 아니라 임피던스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를 이야기하는 거지 전압 자체 때문에 이렇게 임피던스의 위상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임의의 철심에 코일 2000번을 감았더니 인덕턴스가 4헨리로 측정되었다. 이 인덕턴스를 1헨리로 감소시키면 기존에 감겨있던 코일에서 제거할 횟수는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인덕턴스 L 구하는 공식이요. L분의 VS의 감긴 횟수의 제곱인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N1이 될 때 L1인데 N1이 2000일 때요. L1은 4헨리였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L2가 될 때 L2는 L분의 VS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아무 특별한 말이 없습니다.
감긴 횟수 N2의 제곱이 되거든요. 제곱이 되는데 L2가 1헨리가 되려면요. 이게 제곱을 한 게 이거니까, 이 값이 4s 1로 되면 안에 있는 이 값은 2배에서 1배, 거기 2s 1로 줄어드는 형태일 거예요. 그래서 N2가 1000이 될 겁니다. 즉, 감긴 횟수가 반으로 줄면 인덕턴스는 감긴 횟수의 제곱배로 감소하니까, 인덕턴스가 4분의 1로 감소했으니까 감긴 횟수는 반으로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반으로 줄어들 거다라고 해서 N2가 1000톤이다 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문제는 2000톤에서 1000톤으로 줄었으니까 감소된 양은 얼마가 감소됐는데 라고 하니까, 제거한 양은 얼마를 제거했는데 라고 하니까 1000인 거예요. 근데 만일에 이 문제가 이게 16헨리였다, 이게 1헨리가 됐다 라고 하면 인덕턴스가 16분의 1이죠. 그러면 감긴 횟수는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4분의 1이 되니까 N2가 이게 아니라 500이 되겠죠. 500톤이면, 그러면 이 감소시키면 기존에 감겨있던 코일에서 제거해야 할 횟수는 하니까 얘는 2000에서 500이 됐으니까 1500만큼 제거시켜야 된다 라고, 그게 답이 되겠죠. 500이 답이 아니라 1500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000이지만 이제 이렇게 문제를 바꿔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다음 그림에서 마이너스 2Q하고 Q의 두 전하가 1m 간격으로 X축상에 배치해 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거예요. 여기가 감긴 횟수가 있을 때 여기가 2Q고 Q, 뭐 여기가 마이너스 2Q고 지금처럼 Q, 여기가 Q고 2Q, 여기가 Q고 마이너스 2Q. 이렇게 있을 때 두 전하량이 같으면요, 무조건 전개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은 이 내부에 있다. 근데 이 전하량의 크기가 반대가 되면요, 서로 다르면, 전하량이 하나는 플러스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면 무조건 얘는 이 바깥쪽에 있다. 이런 거 우리 예전에 좀 기억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여기가 더 크면요, 전하량이 큰 쪽의 바깥쪽이 아니라 이게 크고 작으면 작은 쪽의 바깥쪽에 있다. 이게 지금 이제 크고 작으니까 작은 쪽의 바깥쪽에 있다 라고 해가지고,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 0이 될 거고, 여기서는 이 부분에서 0이 되는 위치가 있을 거고요. 여기는요, 이제 같으면 가운데 있긴 한데 큰 쪽에서 멀어지는 쪽에, 큰 쪽에서 멀어지는 쪽, 이런 지점에 전개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그런 리듬만 가지고 있으면, 여기 이 Q고 Q네? 그러면 여기 Q하고 Q니까 이쪽에서 멀어지는 이쪽에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하겠구나. 그러면 이 점을 찾아내면 되고, 그때 이제 그 관계로서 하나씩 풀어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에서는 여기가 마이너스 2Q, 여기가 Q일 때 지금 여기가 1m래요. 1m다. 그러면 이때 분명히 0이 되는 지점은 마이너스 2Q에서 먼 쪽, 이쪽 어딘가에서 지금 이제 전기장의 세기가 만들어져 있겠죠. 그죠? 그래서 0이 되는 지점이 존재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P점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기서 있는 이 거리를 R1, R2라고 할까요? 여기는 이게 R1이라고 합시다. 먼 쪽이 R1이고 가까운 쪽이 R2라고 하면 전개의 세기 구하는 공식 E는 4파이 기론제로 R제곱분의 Q 형식이거든요. 그럼 E1을 구하면요, E1은 4파이 기론제로 R1분의 2Q, 마이너스 2Q. 방향은 이건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정기장의 세기는 플러스 1이 있다고 하니까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당기니까 당기는 방향일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2는요. 4파이 필론제로 R2분의 여기는 Q죠. 내 방향은 플러스하고 플러스니까 밀치는 방향인 거예요. 그때 이 크기하고 이 크기가 같으면 이 점에서의 중개의 세기가 0이 된다라는 그런 지점인 거예요. 그럼 지금은 요 두 개가 크기가 같아지는 점을 찾으니까 4파이 필론제로는 의미 없고 Q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R1의 제곱분의 2하고 R2의 제곱분의 1이 같은 크기가 되는 형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지수 두 개니까 값이 안 나오는 거고, 그러면 풀려면 이게 R2면요. 이 R1은 이거 더하기 R2 하니까 1 더하기 R2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먼저 R2를 계산을 하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R2 더하기 1의 제곱분의 2는 R2의 제곱분의 1이다 라는 이런 수식으로 적을 수 있는 거고, 그죠? 이거 넘기고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그냥 넘길까요? R2의 제곱분의 R1 플러스 1의 R2 더하기 1의 제곱이니까 이 전체의 제곱은 2다. 양변에 루트 씌우면요, R1분의 R2분의 R2 더하기, 첨자를 좀 잘못 잡았어요. 그죠? R1하고 R2를 바꿀 거예요. 더하기 1인데, 이게 루트 2가 되는데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예요. 근데 마이너스는 의미가 없어요. 거리가 음수가 된다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거리 자체는 양수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R2 더하기 1은 루트 2 R2. 이거 넘기면요, 루트 2 빼기 1의 R2는 1. 그래서 R2는 루트 2 빼기 1분의 1이다. 이거 1.414죠, 그죠? 1.414 빼기 1이니까 0.4, 4분의 1 하니까, 이거 0.4분의 1은 2.5죠. 그럼 2.4 얼마의 값이 나올 거예요. 정확한 값은 필요 없고요. 그러면 이게 2.4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3.4 얼마가 되고 2.4 얼마가 되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거보다 얘가 루트 2배가 큰 이런 형태가 되는데, 어쨌든 이 값을 구하는데 이 값이 2.4 얼마가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여기 1m인데, 여기서가 루트 2고요. 루트 2 대 1의 비율이니까 이거보다 1.2배니까 지금 그림으로는 한 이 정도 되면 이거하고 이거의 비가 1대 루트 2의 비율이 될 거다 라는 그런 형태로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1이죠, 그죠? 이게 1이고 이게 루트 2가 돼야 되니까 이게 좀 크네요, 그죠? 큰 값이고 그 큰 값이 2.4다 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제가 설명은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풀었지만, 실제 시험에서 거기 비율 관계니까 이런 문제도 계산도 필요 없고 그냥 눈 크게 뜨고 보면 답이 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1이 되면요, 1이 돼버리면 얘는 1이고 얘는 2가 되거든요. 그러면 전하량이 1대 4가 되면 이게 1이 될 수 있는데 1대 2가 되니까 이건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작은 0.1이 되면요, 이건 1이고 이건 11이잖아요. 1대 11의 비율이니까 이건 절대로 0이 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 풀어봐도 비율만 잘 따지는 사람들은 이건 풀 수 있는 문제죠. 자, 그림의 해로에서 전압 VO에 대한 미분 방정식의 표현으로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렵다고 하면 어려운데, 근래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계속 등장을 해요. 등장을 하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풀어주셔야 될 문제. 그래서 일방 세우는 건 그냥 알아서 봐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형태에서요, 이걸 풀 때 이건 어떻게 해요? 여기 I하고요, 여기에 이 V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류 분배를 하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 없고,
이게 미방으로 세울 때 미방으로 그냥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라플라스 변환으로서 해서 정리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편할 수가 있는데 그 라플라스 변환으로 하면 그냥 조금 더 쉽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형태를 한번 봐주시고요. 네, 어쨌든 이 관계를 풀어봅시다. 자, 뭐 라플라스 변환을 간단하게 하면 vs 그죠? 여기는 2, 얘는 s, 여기는 1, 여기는 s분의 1 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vo 노드 방향 세우면요 이전류를 합시다. 이전류 들어오는 전류는 나가는 전류의 합과 같다. i는요 1분의 v 더하기 s분의 1분의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i의 정의는 또 뭐가 된다고요? 여기는 2 플러스 s분의 vi 빼기 v고 이거다. 그러면 이거 대입시키면 얘는 vo 더하기 svo, 즉 1 플러스 s 플러스 1의 vo는 여기는 2 플러스 s의 s 플러스 2의 vi 빼기 v입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넘기면 s 플러스 1, s 플러스 2 플러스 vo는 vi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s2제곱 플러스 3s 플러스 2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럼 이건 s제곱 vo 플러스 3s의 vo 플러스 3vo는 vi다 라는 것은 라플라스 변환된 거고요. 그럼 다시 이걸 시간 함수로 바꾸면 s가 한 번 곱해져 있으면 미분을 한 번 한 거고, s가 두 번이 곱해져 있으면 미분이 두 번 됐으니까 dt의 제곱에 대한 t제곱의 vo 플러스 3의 dt분의 dvo 플러스 3vot는 vit다 라는 이런 그냥 이방 형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할 수 있으니까 뭐 크게 힘든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있는 대로 정의만 한 거예요. 그래서 정의만 한 거니까 이렇게 봐두시고, 이걸 시간 함수로 하면 뭐 좀 미방 써야 되니까 여기에 흐르는 IC는 CDT분의 DVCT라고 적고, VL은 LDT분의 DIL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VIR 해가지고 이 전류 방정식 세워서 하면 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니까 이 라플라스 변환에서 이런 관계를 활용해서 그냥 주르륵 해버리면 그냥 아주 쉽게 수월하게 되는 문제들입니다. 답은요? 4번인가요? 자, 이것도 우리 예전 기출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출에 나왔던 문제 형식인데, 여기는 그림 A는 도체판 면적이 0.1이고요. 그 다음에 도체판 사이의 거리가 10cm, 그죠? 1cm인가요? 1cm로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유전율이 2.5인 평행판 커패시터다. 그때 그림 B는 여기에 그림 B와 같이 두 도체판 사이에 간격이 0.00, 이게 0.01이고요. 이때 유지하면서 두께가 요거인 두께의 유전체판, 2mm짜리 유전체판을, 도체판이겠죠, 이건. 두께가 이거면서 면적이 똑같은 도체판을 삽입하였을 때, 이때 커패시터의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도체판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도체판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이 도체판이 들어갔을 때 이게 효과가 뭔데? 라고 하면요, 도체판은 그냥 도선이기 때문에 콘덴스가 여기 하나에 여기 하나,
이런 꼴이에요. 그래서 이런 꼴이고 여기는 그냥 도선인 거예요. 도선이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가 이렇게 있을 때 이거 더하고 이거 계산하고 해서 따로 구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된 이 결과하고 이 도체판이 그냥 여기 있다고 하면 두께가 이렇게 있는 이거 도체거든요. 도선이니까 두께가 그냥 0.008이 된 거예요. 즉 10mm고요. 여기는 8mm 두께의 C값이 얼마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그래서 C1은요, 이 문제의 C1은 이 필론의 10mm에 대한 면적인 거예요. C2는 그냥 이 필론의 8mm에 대한 면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이 문제에서 크페이시드의 변화는 어떻게 되냐라고 하니까 C1 대 C2의 B는 C2분의 C1은요, 이건 10분의 1분의 8분의 1이니까 이건 10분의 8, 0.8이죠, 그죠? 즉 C1은 0.8 C2가 되고요, C2는 0.8분의 1이니까 1.25 C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C2보다 C1은 20% 감소했다라는 것보다는 지금은 C1에 대해서 C2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라고 하면 C1보다 C2는 25%가 증가했다. 뭐 이런 형태의 답이 되겠죠. 근데 이걸 이렇게 푼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기는 아까 전에처럼 이거다. 이거 뭐 C1, C2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구하면요, 이건 C0라고 하고, 이거 전체를 CT라고 한다면 얘는 2mm니까 여기 10mm 중에서 가운데 2mm니까 이거 4mm고 4mm다. 그래서 얘는 뭐야? C0는 이 필론의 D0분의 S0인데 C1은요, 이 필론의 저 위에 있는 건요, 이게 10이 4니까 10분의 4, 0.4가 되나요? 0.4 D0의 S0. 그래서 2.5 C0. C2도 이 필론의 0.4 D0분의 S0. 그래서 2.5 C0. 그 CT는요, CT는 이거 두 개 같은 거니까 1.25의 C0.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CT를 구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하면 C0보다 1.25배가 커졌다 라고 하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도 여기서도 C2는 그냥 0.8이니까 8mm니까 10mm가 8mm가 됐으니까 여기는 0.8 D0분의 유실론의 S0 하니까 1.25 C0를 바로 계산을 해도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 구해서 합성을 해도 되고 한꺼번에 있다고 해도 되고 어쨌든 같은 결론이 나온다 라고 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비율로서 풀든지 그냥 이런 비율로서 풀든지 그건 알아서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풀어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B는 A에 비해서 25%가 증가했다라는 뭐 이런 형태의 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니까요, 뭐 19번은 좀 생소했지만 근래에 나왔던 유형이니까 이런 것들은 풀 수 있는 형태가 될 거고, 나머지 전반적으로 뭐 공부를 좀 한 친구 입장에서는요, 시간을 엄청 쓰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문제가 좀 깔끔하게 어쨌든 나와줬던 것 같습니다. 나와줘보니까 이번에 학생들이 시험을 대부분 좀 잘 본 것 같아요. 그냥 학회권에 있는 학생들은 시험이 점수를 보니까 뭐 90점은 정도는 기본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기하시는 분들이 원래 국어, 영어, 국사를 좀 잘하잖아요, 그죠? 잘해가지고 합격 점수가 90점에 가까이 되는 그런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합격 점수가 90점은 아니겠죠. 네, 제가 말을 잘못했네. 그냥 공부를 좀 잘한 친구들이 보통 90점 정도가, 합격 여유 있게 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나왔을 거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합격 점수야 지역 편차가 너무 심하고요.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84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 것 같더라고요. 84점 이상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잘 모르겠고, 그것도. 그리고 지방은
그 지역에 몇 명 보고 그 지역에 잘하는 사람이 얼마나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심하니까 뭐 자기가 적당한 점수를 받았을 때 지방이라면 그냥 그래도 합격을 일단 한 노려볼 만한 형태가 되겠죠. 아무튼 시험 보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